자, 여러분. 기억을 잃은 강재인.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거짓된 삶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전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드라마 여왕의 집 63회 뜯어보면서 제가 느낀 뇌피셜 싹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상실. 근데 이거 너무 계획적이지 않나요? 자, 일단 63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바로 강재인의 기억상실이죠. 그런데 전 이게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된 거라는 느낌이 팍 들었어요. 기억을 잃은 재인을 두고 기찬 가족이 보인 반응?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이전부터 재인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그림을 그려온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게 내 집이야. 너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강요하잖아요. 이거 완전 세뇌.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섬뜩한 것은 재인이 그 상황에 의심 없이 순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시청자인 우리는 진실을 아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세리는 지금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세리. 와. 여러분, 이 사람 감정선 장난 아니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빛이 벌써 광기예요. 기찬이 재인이랑 부부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서 세리가 속으로 얼마나 끓고 있을까요? 저는 이 대사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준다고 봤어요. 이제 나도 모르겠다. 다 엎어버리고 싶어. 이건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이건 예고입니다. 곧 터진다 이 말이에요. 세리가 뭔가 진짜 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죠? 그 실수가 바로 기찬 가족의 모든 거짓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니까 이 드라마 한 명의 광기 덕분에 진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산은 거짓. 이 한마디에 진실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 바로 이 대사였어요. 당신 사고를 유산했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아니야. 이거요, 그냥 아이 유산 안 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아예 그 사고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닐까. 혹은 죽었다고 알려진 강재인의 상태도 다 거짓이었다. 만약 재인이 의도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뒤에 얼마나 큰 음모가 있을까요? 저는 이 대사가 재인의 삶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던 음모의 핵심이라고 봐요. 복수극 드라마에서 이런 떡밥 나오면요. 100% 후반부에 회수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청자들 제대로 시원하게 복수 볼 수 있죠. 네 번째, 예고편 분석. 은호 방은 어때? 이게 그냥 대사일까요? 자, 이제 64회 예고편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세리가 던진 한마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은호 방은 어때? 이건요. 단순히 방 바꿔줄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재인의 죽은 아들 은호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요. 세리가 기억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리는 왜 이런 자극을 일부러 줬을까? 혹시 재인의 기억을 억지로 되살려서 망가뜨리려는 심산 아닐까요? 제 뇌피셜로는요, 세리는 이미 재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치고 들어가서 감정을 흔들어 버리자는 거죠. 얘는 다시 미쳐야 해. 기억나면 안 돼. 이런 심리요. 다섯 번째, 지우하고 한방서 복수의 결정적 도화선. 또 다른 충격 멘트. 세리가 재인에게 지호하고 한방서라고 말해요. 지호가 누구입니까? 재인이 믿고 따랐던 또 재인의 아들 은호와 깊은 관련 있는 인물인데요. 이 상황에서 같은 방을 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호가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고백할 수 있음. 재인과 지호가 감정 교류를 하며 기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음. 혹은 세리가 의도한 것처럼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엔요, 이건 오히려 세리의 역습을 부르는 실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호가 진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파트. 여섯 번째, 지호의 고백형. 엄마가 죽였어. 이 대사 진짜 터질 겁니다. 예고편 속 지호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결국 입을 열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장면은 뭐냐면요. 은호 방에 들어간 재인이 어떤 단서를 보고 멍하니 있다가 지호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형이 죽은 건 엄마 때문이야.
이런 고백이 터지면요. 제인의 감정이 그 순간에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은호가. 왜? 그럼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인 충격이 클수록 기억 복귀의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드라마는 그런 식으로 연출하잖아요. 7번째 기억 회복은 복수의 시동. 제인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제인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요? 바로 복수의 시동입니다. 근데 이 복수는 단순히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 은호를 잃었고 죽음까지 조작당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인생. 그 모든 분노가 응축된 상태. 이제 제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변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용히 당하던 모습은 안 나와요. 한 명씩 조용히, 냉정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전 이게 바로 여왕의 귀환이라고 봅니다. 8번째 세리의 관기 이제는 통제가 안 된다. 세리는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요. 겉으론 아직 우아한 척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상태. 왜냐면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기차는 제인을 감싸고 지호는 점점 이상해지고 본인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이탈하는 느낌. 이럴 때 이런 캐릭터는 항상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 예상엔요. 세리는 64회나 65회쯤 기찬의 비밀을 누설하는 방식으로 자폭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제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아예 제인의 기억을 더 빠르게 돌아오게 만들 결정적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세리의 관기는 단순한 악력 코드가 아니라 드라마 전체 판도를 뒤엎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9번째 황기찬 진짜 정체는 이중 스파이? 황기찬 이 인물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겉으론 유하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누구 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예고편에서도 황기만에게 유괴범 신고를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데 이건 권력자 포지션이 아니라 협상과 같은 태도예요. 그럼 질문 하나. 그는 왜 기찬 가족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서도 결정타를 날리지 않을까요?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황기찬은 지금 2배로 이득을 챙기려는 중입니다. 기찬 가족을 지키는 척하면서 약점을 하나씩 모아두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제인 편으로 돌아설 거예요. 왜? 제인이 살아있단 걸 가장 먼저 인지했던 사람이 바로 황기찬이었잖아요. 그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판이 흔들릴 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히든 플레이어죠. 10번째 강승우의 대사 복수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누나를 죽은 사람 만들어? 강승우가 기찬에게 분노하며 했던 이 대사. 딱 한마디지만 의미는 엄청 큽니다. 이건 내부자 고발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강승우가 그동안 기찬의 편이었지만 제인이 살아있단 사실을 듣고 감정이 흔들렸고 그 충격이 반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인이 복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내부의 균열을 먼저 일으켜야 하거든요. 그 첫 타자가 강승우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가 김도윤과 손을 잡는다면 기찬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라마는 진영 구도로 바뀌게 되죠. 제인 vs 기찬 세력. 이제 진짜 전면전입니다. 11번째 드러날 진실 유산, 사망, 전부 조작된 인생. 이제 드라마 초반부터 깔아온 가장 큰 복선, 즉 강제인의 유산과 사망 관련 진실이 드러날 타이밍입니다. 유산한 줄 알았지? 아니야. 이건 단순히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그 기억 자체가 조작된 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질문.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 진실이 더 씌워졌을까요? 제 예측엔 제인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조작된 기억을 주입받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기억 속엔 없는 사람, 바뀐 연대기, 바뀐 감정선까지 포함돼 있을 수 있어요. 즉 지금까지 봐온 제인의 시점이 전부 조작된 서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밝혀지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완전한 서사 리셋이 일어나는 겁니다. 12번째 강제인의 복수 누가 먼저 무너질까? 이제 강제인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복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무너질까요? 제 예측으로는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건 기찬이 아닌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동안 제인의 가장 가까운 여자 관계자였고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가장 깊이 제인을 배신한 인물이거든요.
또한 세리는 감정의 폭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먼저 진실을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 아들, 죽은 이유 알아? 이런 식의 독설이 오히려 제인에게 결정적인 기억의 조각을 안겨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기찬. 그는 가장 오래 제인을 속였고 그가 주도적으로 죽은 사람 만들기를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인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에서 처절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려온 카타르시스겠죠. 13번째, 내부자 붕괴 시나리오. 기찬 세력 무너지기 시작한다. 기찬은 이제 점점 고립됩니다. 세리는 감정적으로 통제 불능, 강승우는 양심의 가책에 흔들리고 황기찬은 아예 이중 플레이 중. 이런 상황에서 황기만이나 다른 부수 인물들도 각자 살기 위해서 기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제 예상 시나리오에선 기만은 모든 걸 붙잡고 버티려다 결국 제인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박윤재는 나는 끝까지 중립이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요. 결국 기찬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추락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파멸하는 권력자 서사입니다. 14번째, 진정한 집의 의미. 드라마 전체 메시지로 귀결된다. 이제 드라마의 기획 의도까지 짚어보면요. 여왕의 집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던 집이 얼마나 허구였고 진짜 집이란 결국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인은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물리적인 공간, 즉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위했던 사람들, 아들 르노의 진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복수의 완성뿐 아니라 회복과 재건의 서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15번째, 복선 회수 및 남은 떡밥 정리. 마지막으로 현재 남은 떡밥들 정리해 볼게요. 유사는 거짓이었다는 은호는 어떻게 죽었는가? 로 연결. 제인의 사망 조작은 누구 주도로 실행된다? 지호의 고백 이후 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세리의 감정선은 앞으로 무너질 것인가? 제인을 도울 것인가? 황기찬은 끝까지 중립일까? 아니면 마지막 반전? 이 모든 걸 6467회 사이에 하나씩 회수하면서 마지막엔 제인이 진짜 여왕이 되는 장면으로 클로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왕의 집 6364회 분석과 뇌피셜 전개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억을 잃은 여자가 기억을 되찾고 모든 걸 조작한 자들에게 복수를 날리는 이야기. 이제부터 진짜 여왕의 집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다음 회차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